안녕하세요. 미스터 리플입니다.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주식 앱을 열고 매수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 것이 되죠? 사실은 아닙니다. 화면에는 체결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진짜로 당신 이름으로 등기되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이걸 T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체결일 플러스 일영업일. 은행 송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에서 전송 완료가 뜨지만 실제로 상대방 계좌에 돈이 꽂히는 건 그보다 나중입니다. 해외 송금은 1일에서 3일. 우리가 즉시라고 느끼는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사실 실시간이 아닙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 위에 AI가 올라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금융 서비스의 앞면과 뒷면이 어떻게 다른지, 카페에서 카드를 긁으면 바로 결제 완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카페 주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건 2, 3일 뒤입니다. 카드사가 중간에서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다. 주식을 산다고 합시다. 앱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즉시 체결이 뜹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의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이전되는 건 다음 영업일입니다. 그 사이에 증권 예탁원이라는 곳에서 누가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음식 배달 앱에서 주문하면 화면에 주문 완료가 뜹니다. 그런데 음식이 도착하는 건 30분 뒤입니다. 우리가 보는 완료는 주문이 접수됐다는 뜻이지 음식이 도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에 체결은 주문이 접수된 것이고 실제 정산은 나중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합니다. 프론트엔드, 즉 우리가 보는 화면은 빠릅니다. 예쁘고 즉각적이죠. 그런데 백엔드, 실제로 돈과 자산이 움직이는 뒷단은 여전히 느립니다.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식 정산이 하루 뒤? 상관없습니다. 해외 송금이 3일.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 설계됐고, 그래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 위에 새로운 사용자가 올라타려고 합니다. AI입니다.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이 AI는 사람처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1초에 수백 건의 거래를 하고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즉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산이 하루 뒤에 된다면 AI는 다음 거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거래가 끝났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사람의 속도에 맞춰 설계된 금융 시스템 위에서 기계의 속도로 거래하려는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AI 에이전트가 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챗GPT에게 이거 알려줘 라고 하면 대답만 합니다. 알려주기만 하고 끝입니다. AI 에이전트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판단하고 실행하고 돈까지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주식 싸졌네? 사. 이 서비스 필요해? 결제해. 포트폴리오 비중이 틀어졌네? 리밸런싱해. 이걸 사람이 잠든 사이에도 24시간 합니다. 투자만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을 자동으로 구매하고 데이터를 거래하고 API를 호출하고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기계가 기계에게 서비스를 요청하고 결제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핀테크 회사들이 이 기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AI 에이전트 결제 스타트업 TP-T4에 $500만 투자했고 이미 XRP 레저 위에서 AI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와 템포는 올해 머신 페이먼츠 프로토콜을 출시했고 코인베이스도 같은 영역에 진출했습니다. 맥킨지는 AI 에이전트가 연간 최대 $4조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점점 더 많은 회사가 기계가 돈을 쓰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결제 수단은 이미 있습니다. 필요한 건 모든 자산과 통화 사이를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실시간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풀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세상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AI 에이전트가 자산을 관리한다고 합시다. 새벽 3시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집니다. AI가 감지하고 즉시 국채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립니다. 동시에 한국 부동산 토큰이 저평가됐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자금을 부동산 토큰으로 전환합니다.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 탄소 크레딧 일부를 매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1초 안에 세계 대륙에 걸쳐서 5가지 다른 자산 클래스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보입니다. 이 거래들의 정산이 각각 T+1, T+2로 각기 다른 시간에 끝난다면 AI는 다음 거래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국채를 팔아서 받은 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는데 그 돈으로 부동산 토큰을 살 수 없으니까 한 거래의 정산이 끝나야 다음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산이 느리면 AI가 아무리 빨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예시에서 한 가지 눈치채셨을 수 있습니다. AI가 한 건 사실 현금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산과 자산을 교환한 겁니다. 국채를 팔고 주식을 사고 주식을 팔고 부동산 토큰을 사고 지금까지 금융은 현금이 중심이었습니다. 물건값 5만 원을 보내고 물건을 받는 구조. 그런데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면 자산과 자산이 직접 교환됩니다. 굳이 현금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토큰과 주식 토큰을 직접 교환, 탄소 배출권과 컴퓨팅 자원을 직접 교환. 이건 디지털 물물 교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치 있는 것은 현금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쓸모 있는 자산,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달러나 원화 같은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할이 바뀝니다. 지금은 달러 자체가 가치 저장 수단이기도 합니다. 달러를 사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투자인 시대. 그런데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고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세상에서는 현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로 바뀝니다. 물건의 가격표에 적히는 단위, 마지막 소매 결제에서 잠깐 쓰이는 단말 통화, 현금의 기능이 보유에서 표시로 축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토큰화 시대에는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쓸모 있는 자산, 유틸리티가 있는 자산은 전 세계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국경이 없으니까 전 세계 자본이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쓸모가 없는 자산은 더 빠르게 도태됩니다. 지금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온체인 세계에서는 유동성이 빠지면 그대로 잊혀집니다. 아무도 거래하지 않는 토큰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한 건 더 오르고 필요 없는 건 더 빨리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쓸모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올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팅 파워 선물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될 것이다. 에너지나 농산물처럼 컴퓨팅 자원을 사고 파는 시장이 열린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데이터, 컴퓨팅, 탄소 크레딧, 통신 대역폭, 지적재산, 이것들이 점점 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나 원화는 이 자산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자체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를 다뤘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같은 맥락입니다. 통화가 패권이 아니라
유틸리티가 패권이 되는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가지 이종 자산이 국경을 넘나들며 교환되는 시대에 그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는 어떤 구조여야 할까요? 여기서 잠깐 인터넷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블록체인의 자리가 한 번에 보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유튜브 앱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쌓여 있습니다. 맨 아래에 광 케이블과 전파가 있고 그 위에 TCP/IP라는 통신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웹 브라우저와 앱이 돌아갑니다. 유튜브는 앱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TCP/IP는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보내는 통신 인프라입니다. 유튜브가 아무리 좋아도 TCP/IP가 없으면 영상 한 편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TCP/IP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층에 있으니까.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래에 정산 레이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과 돈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층,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디파이, NFT, 토큰 거래소 같은 서비스가 돌아가는 층. 이걸 이해하면 왜 어떤 코인은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코인은 할 수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인터넷 계층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블록체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각각이 어느 층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먼저 솔라나, 빠르고 수수료 싸고 앱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디파이, NFT, 게임, 밈코인, 소비자 서비스가 돌아가는 플랫폼입니다. 인터넷으로 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경쟁자도 같은 층에 있습니다. 아발란치, 앱토스, 수이 같은 체인들이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장애 때문에 정산에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산을 하려고 만든 체인이 아닙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리는 플랫폼입니다. 탈중앙화 앱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어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가스비가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1달러에서 50달러까지 널뛰입니다. 이런 구조 위에서 기관이 수조 달러를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쟁자도 같은 층에 있죠. XDC 같은 EVM 호환 체인들이 기업용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디지털, 금입니다. 가치 저장, 이건 자산 저장 계층입니다. 훌륭한 역할이지만 일건 정산에 60분이 걸리고 하루에 10%씩 가격이 움직이는 자산으로 기관 간 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쟁자는 토큰화된 금, 팩스지 같은 디지털 금 자산입니다. 같은 가치 저장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체인링크, 오라클입니다. 주가나 환율 같은 외부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전달하는 역할. 인터넷으로 치면 API, 데이터 전달 계층입니다. CCIP라는 기술도 크로스체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 자산을 정산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피스, 레드스톤 같은 다른 오라클 프로젝트가 같은 층에서 경쟁합니다. 훌륭한 기술이지만 결제 레이어가 아닙니다.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자의 층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정산 레이어는 다른 자리입니다. 인터넷에서 유튜브가 아무리 훌륭해도 TCP/IP를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실시간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프론트엔드만 빠릅니다. 화면은 즉각적이지만 뒤에서 실제로 자산이 움직이는 속도는 느립니다. 진짜 실시간이란 거래가 체결되고 정산이 끝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까지 3초에서 5초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AI 에이전트가 다음 거래를 시작하려면 이전 거래의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T+1이면 AI는 하루에 한 번밖에 거래를 못합니다. 3초면 1초에도 여러 번 가능합니다. 실제로 올해 5월 6일에 일어난 거래를 보겠습니다. JP모건, 마스터카드, 리플,
온도 파이낸스가 함께 토큰화 국채 환매를 실행했습니다. 거래 체결에서 정상까지 미국 달러가 싱가포르로 이동하기까지 전체 5초. 기존에는 1영업일에서 3영업일 걸리던 것이 5초로 이것이 진짜 실시간입니다. 화면이 빠른 게 아니라 자산의 소유권이 진짜로 이동하는 것이 빠른 겁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대에 이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정산 레이어에 무엇이 앉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나라의 통화에도 속하지 않을 것, 3초에서 5초 안에 정산이 끝날 것, 수수료가 거의 없을 것, 멈추지 않을 것, 그리고 기관이 수조 달러를 맡길 수 있을 만큼 검증된 네트워크일 것. 솔라나는 앱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더리움은 컨트랙트를 돌리는 곳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곳입니다. 체인링크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곳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실제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동시키는 정산 레이어, 인터넷으로 치면 TCP/IP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 처음부터 설계된 자산은 하나뿐입니다. XRP. 어떤 통화에도 패그되지 않은 중립자산, 정산 3초에서 5초, 수수료 0.001센트 미만, 12년 넘게 한 번도 멈추지 않은 네트워크, 1500TPS. 그리고 이건 설계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DTCC가 토큰화 워킹그룹에 리플 프라임을 넣었습니다. JP모건과 마스터카드가 XRP 레저 위에서 국채를 5초 만에 정산했습니다. IMF가 공식 보고서에서 XRP를 정산 프레임워크의 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미 기관들이 이 자리에 XRP를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사람들이 XRP의 경쟁자가 뭐냐고 묻습니다. 솔직하게 답하면 이 자리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스텔라, 같은 설계자가 만든 소매 파트너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역할 분담입니다. 스위프트, 메시지를 전달할 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CBDC, 각국 자기 통화의 디지털 버전이니 국경을 넘으면 오히려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이더리움 위의 스테이블 코인,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한 통화의 복사본으로는 이종 자산 간 정산이 안 됩니다. 중립적 정산 레이어라는 정확한 이 자리에 설계된 자산은 XRP 뿐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자리 자체를 노리는 프로젝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위해 설계하지 않으면 앉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토큰화 시대에 움직이는 것들을 나열해보면 이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유로 스테이블 코인, 원화 CBDC, 위안 CBDC, 토큰화된 금, 토큰화된 은, 주식 토큰, 국채 토큰, 부동산 토큰, 탄소 배출권, 컴퓨팅 자원, 이 모든 것이 국경을 넘나들며 교환됩니다. 그런데 이것들 사이에 직접 연결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원화 CBDC 사이에 하나, 원화 CBDC와 토큰화된 금 사이에 하나, 토큰화된 금과 유로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 하나. 자산이 10종류만 있어도 연결이 45개 필요합니다. 100종류면 약 5,000개, 수천 가지 자산이면 수백만 개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하나의 중립자산을 놓으면 모든 자산이 그 하나와만 연결되면 됩니다. 10종류면 연결 10개, 100종류면 100개, 허브 앤 스포크 구조. 공항으로 치면 인천공항 같은 허브입니다. 모든 도시에서 모든 도시로 직항을 띄울 수는 없지만 허브를 거치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위안 CBDC도, 토큰화된 금도, 탄소 배출권도, 컴퓨팅 자원도 전부 이 하나의 중심을 거쳐서 어떤 자산으로든 변환됩니다. 이 중심에 앉는 자산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 실시간으로 정산될 것, 멈추지 않을 것.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한 그 정산 레이어의 자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허브가 될 수 없습니다. 달러에 속해 있으니까. CBDC도 될 수 없습니다. 자국 통화에 속해 있으니까. 토큰화된 금도 될 수 없습니다. 가격 변동이 있고 정산 속도가 느리니까. 이 허브가 될 수 있는 건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3초 만에 정산이 끝나는 중립자산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사람 대신 판단하고 투자하고 결제합니다. 1초에 수백 건. 그 아래에 자산이 있습니다. 주식, 국채, 부동산, 탄소 배출권, 컴퓨팅 자원. 수천 가지 토큰화된 자산이 국경을 넘나듭니다. 유틸리티가 있는 자산은 올라가고 없는 자산은 사라집니다. 이 자산들이 움직이려면 정산이 필요합니다. 진짜 실시간 정산. 화면만 빠른 게 아니라 백엔드에서 소유권이 3초 만에 이전되는 정산. 그 정산을 수행하는 층이 정산 레이어입니다. 솔라나가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층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앉아있는 가치 저장 층도 아니고 체인링크가 데이터를 나르는 오라클 층도 아닙니다. 그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로 자산을 움직이는 층, 그 층에 앉아있는 것이 XRP입니다. 그리고 DTCC, JP모건, 마스터카드, IMF가 이미 2층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주식을 실시간으로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화면은 빠릅니다. 앱은 예쁘고 버튼을 누르면 즉시 체결이 뜹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실제로 자산이 움직이는 속도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사람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올라타는 순간 이 속도 차이가 전체 시스템의 병목이 됩니다. 기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거래하는 것은 더 이상 현금만이 아닙니다. 주식, 국채, 부동산, 탄소 크레딧, 컴퓨팅 자원, 수천 가지 자산이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세상, 유틸리티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세상. 이 세상의 인프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TCP/IP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화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정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정산의 속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다음 시대의 인프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 깊은 심층 분석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표면 아래의 흐름을 읽어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